자,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그대로 이제 봄의 목을 조금 더 이제 해석하고 나갈 건데, 내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 요 한자나 뜻은 여러분들한테 안중에 한자 몰라도 돼. 어차피 한자도 그냥 내가 해석을 할 거고 설명을 해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건 한자 몰라도 되고 그 뜻도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요 본질적인 것만 알면 된다라고 그랬어. 한자를 막 머리 안 때려 넣어도 돼. 하지 마. 어차피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 좀 한 2가지 정도로 할 건데 요거랑 요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위에는 요게 뭐냐? 어떻게 읽냐? 자수자부, 이유서창 짐이라 그래요. 또 요 아래는 춘초불이 수성, 음농, 즉군, 손지고라 그래. 음농, 즉군, 손지고. 요 말이 뭐냐? 일단 아래 거는 좀 이따 하고, 요 위에 자수자부, 이유서창 짐이는 뭐냐? 적당한, 이거 봄의 목이라 그랬어. 봄의 목을 하고 있다 했어. 봄에 태어난 목을. 봄에 태어난 목은 적당한 물이 도우니. 내가 그냥 물도 아니야. 내가 뭐라고 했죠? 그냥 물이 아니라 적당한 물이라고 했어요. 적당한 물이 도우니 펼치고 뻗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야. 자수자부, 이유서창지미가. 알겠죠? 뭐라고? 적당한 물이 도우니 펼치고 뻗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흔히 말해서 수생목을 생각을 할 수 있어. 수생목. 그죠? 흔히 뭐 수생목. 나무에 물이 도우니 막 이런 말이 나오니. 근데 이 수생목에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외우라고 한 게 있어. 요 수 중에서도 뭐가 있죠?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잖아. 내가 간목은 뭐라 했어? 그냥 큰 나무라고 생각하고, 을목은 잡초,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이죠. 태양.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모닥불, 호롱불. 그 다음에 무토는 큰 산, 기토는 평지나 거름. 경금은 큰 도끼나 이제 큰 바위. 그 다음에 신금은 이제 전지가위. 그 막 화단꽃 이런 거 자른 그 작은 것들 있잖아. 전지가위. 그 다음에 조약돌. 그 다음에 임수는 내가 뭐라 그랬어? 임수는 어둠이라 그랬죠. 어둠. 그리고 개수는 하염. 내가 물론은 쓰긴 할 거지만 하염없이 차가운 물의 형태라고 그랬어.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돼. 병화는 내가 뭐라 그랬지? 태양이라 그랬죠. 태양은 빛에 해당된다. 빛에 상대적인 거는 어둠의 상대적인 건 빛. 그 다음에 정화는 뜨거운 모닥불. 그죠? 뜨거운 거니까. 상대적인 것도, 물론 이제 정화가 이제 뭐 힘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전에도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차피 추후에 다시 하면서 하자고. 기세적인 것도 따져야 되니까. 아무튼 이건 것처럼 하염없이 차가운 물의 형태로 해서 수생목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간이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에서는 임수 자체로 절대로 가불목, 목을 수생목을 하는 법이란 없어요. 절대적으로 외워야 돼. 알겠죠? 수생목의 개념 자체를 잡고 들어가는 거는 물의 형태에 해당되는 개수를 논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수자부 이유서창 짐이라 그랬죠. 적당한 물이 도우니.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봄에는 겨울이 이제 막 지났기 때문에 봄이라는 거를 단순히 봄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는 잊어먹을 수가 있어. 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은 뜨겁고 덥고 겨울은 차갑고 춥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봄에는 봄이라는 자체만으로 덥고 뜨겁고 서늘하고 춥고 이런 개념 자체를 안 가지고 들어간다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적당한 물이 도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주팔자 원국 자체로, 내가 원래 사주팔자 이렇게 네모나게 치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 안 칠 거야. 인월이 되든 이제 묘월이 되든, 그 다음에 뭐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 뭐 가불목의 입장이잖아요. 결국 그죠? 간목이 되든 을목이 되든 원래 같이 쓰면 안 돼. 간목이 되든. 그래서 원국에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디든 여기가 되든 뭐 어디가 되든. 그래서 원국에 수기가 있으면 목을 도우니 뻗어나가고 펼치고 뻗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야. 근데 이거는 봄이라는 이 묘에 해당되는 봄이라는 계절 자체를
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인과 묘월. 봄에는 이제 겨울을 막 지났던 겨울의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의 계절이 아니라 겨울의 한기권에 놓인 계절이기 때문에 추워. 공기 중이든 뭐 땅속이든 겨울 동안에 얼어붙어 있고 그 수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수기가 충분한데 아까 뭐라고 했어? 자수, 자부, 이유, 서창, 지미 뭐라 했어? 내가 그냥 물이라 그랬어? 적당한 물이라 했어? 적당한 물이라 그랬죠. 월지 자체로는 이미 수기의 형태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원국에 드러나는 요 수기 자체들은 반드시 병이 돼요. 때문에 적당한 물이 도우면 목이 어때? 펼치고 뻗어나가는 아름다움이 있다 했잖아. 근데 수기가 오히려 많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냥 물이 아니야. 뭔 물이라 했어? 적당한 물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월지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야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 주에도 이제 간단히 설명했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 번 더 여기서 언급을 해줘. 한 번 더. 그 전에도 언급을 해줬지만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해줘. 왜? 제발 씨발 좀 알아먹고 들어가라고. 알겠죠? 우리 손조들이 절대적으로 이 명리학을 하는 이 손조들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무언가를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더하기나 빼기나 말이나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식,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 어렵게 가르쳐, 쉽게 가르치려고 그래. 쉽게. 그래서 이 고서에서도 나오는 언급이 뭐냐? 나 같은, 여러분들 같은 이 명리에 전혀 지식이 없는 그냥 빡대가리라는 그 기준하에 멍청하다는 그 기준하에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도 여기서도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더 해주냐? 아까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해주자. 춘초 불이 수성 음농 즉근 손 지고라 그래. 요 말이 뭐냐? 이른 봄에 수기가 왕성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음기가 짙으면 뿌리가 상하고 잎이 메마른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수기가 어때? 왕성하면 마땅치 않다라고. 알겠죠? 왜? 근데 여기서 아예 월지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유서창진미에서 언급을 했잖아. 적당한 물이 도운이 좋다고 했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수기가 왕성하면 응? 수기가 왕성하면 마땅치 않다라 그래. 씨발 이거 막 정신병자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월지의 기본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또한 여기서 한 거는 이른 봄이라 그랬지. 이른 봄. 봄이라 그러면 이제 인묘진도 해당되지만 요 진토 자체는 사실 이제 인묘진은 씨발 목국인데 뭐 봄으로 봐야지 뭐 여름으로 보냐 이런 말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토는 내가 정체성이 없다고 그러고 봄에는 내가 뭐라 했죠? 목이 성장하는 기점을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진월 자체는 목이 이미 왕지까지 묘월까지는 왕성하게 성장을 하지만 진월 같은 경우 이제 태기로 보기 때문에 이제 금수로서 여름에 말라 죽지 않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냐, 화가 잘 뻗어 나가냐, 화기에 대비해서 수의 균형을 맞냐, 수화교전을 따지기 때문에 진월 같은 경우 이제 여름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른 봄이라 했죠. 그럼 이른 봄이라는 게 우리가 지지가 어떻게 시작해? 양력으로는 자축, 인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부터 가 아니라 양력으로는 축, 인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 자로 되죠. 그죠? 그러면 이른 봄이잖아. 이른 봄. 축월은 1월이고 1월, 인월은 2월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묘월은 3월이라 그러고. 그죠? 이른 봄이라 그랬지. 이른 봄. 목에 해당되잖아. 이른 봄. 이른 봄에는 수기가 왕성하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른 봄에.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도 알려주는 게 쉬운 거야. 야, 씨발, 묘월보다는 인월이 당연히 겨울권에 막 이제 지나온 계절이기 때문에 더 춥다. 때문에 인월에, 묘월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보다는 인월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는 수기가 당연시 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월에 태어난 뭐 간목 하나만 보자면 인월에 태어난 간목과 묘월에 태어난 간목 자체는 이 계절적인 월지의 인월과 묘월의 계절적인 이 한기를 느끼는 데 있어서 인월에 더 이 수기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라는 게 여기서 알려주는 설명인 거야. 춘초 불이 수성. 음농 즉군 손 지고. 알겠죠?
그래서 마땅히 이게 뭐냐, 그냥 봄에 태어난 이 가불목 입장에서는 수기가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부담스럽다고.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봄에 태어난 뭐 큰 나무나 이 잡초나 뭐 잎을 맺고 잎을 좀 싹을 트고 이러려면 당연히 태양이라는 병화가 떠야 꽃이 자라는 것처럼 너무 수기에만 한기에만 절어 있으면 얘네들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사의 기법 자체도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임계수의 기준점을 많이 얘기하고 한계의 개념을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임수는 뭐라 그랬죠? 수기가 많은 것은 마땅치 않다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음기가 짙으면 뿌리를 손상시키고 잎이 메마른다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시키고잖아. 시키고. 음기가 짙으면 뿌리를 손상시키고 잎이 메마른다. 메마른다잖아. 그죠? 시키고잖아. 시키고. 그죠? 뿌리도 상하게 만들고 잎도 메마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삐뚤게 그랬냐? 만약에 그냥 하나만 하자고. 그냥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아까 임수는 뭐라 그랬어요? 임수. 어둠이라 그랬죠. 그럼 해수도 똑같아. 여기 뭐 해수가 있다고 보자고. 해수가. 음기가 짙으면 뿌리가 뭐라 그랬어? 음기가 짙으면 뿌리를 손상시키고라 했죠. 그리고 잎이 메마른다 했잖아. 손상도 시키고 잎도 메마른다라는 거잖아. 이 말은 뭐냐? 아니, 나무나 잡초가 뿌리가 이미 손상된 이상 뭐 잎을 마르게 할 일이 없어. 왜? 봄에는 이제 목이 막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뿌리가 상한 애들은 잎을 필 수가 없죠. 그렇다라는 거 뭐냐면, 뿌리도 손상을 시키고 요 기점에서, 요 바라보는 기점에서 뿌리도 손상시키고, 요렇게 하면 뿌리도 손상시키고, 요렇게 하면 잎도 마르게 한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 임수는 어둠이라 했죠.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간목의 뿌리를 손상시키지는 않아요. 왜? 실질적인 물이 아니잖아. 물이. 자수에 해당되는, 요 개수에 해당되는 물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요게 해수가 어둠이 아니라 자수가 있다. 아니면 뭐 축중의 개수, 뭐 지장간에 있는 개수 같은, 축중의 개수도 있죠. 개신기니까. 또 뭐 수에, 개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막 여러 개 박혀 있다 이러면 뿌리를 손상시키게 되니 얘는 그냥 꼬꾸라지고 죽어버린다고. 인월에 태어난 요 간목도 마찬가지로 통근하고 있으니까, 이 통근지나 이 요거는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시 설명드린다 그러면, 인월은 계절 자체적으로 이미 한기와 추위가 있는데 니미력 씨발 자수까지 드러나게 되면 뿌리가 손상돼서 그냥 단절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단절을 멸한다 그래, 이런 거를. 근데 자수에 비해서 해수는 직접적으로 뭐야? 어둠이잖아. 인월이 들고 있는 계절적인 한기와 추위를 단순히 기준을 뭐야? 더 어둡고 음하게 춥게 올리는 역할을 하잖아. 어둠은. 그건 당연히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오는데 당연하잖아. 저녁에 추운 것처럼. 근데 자수는 직접적인 물의 형태란 말이야. 실질적이게 봄에 태어난 나무한테 물을 갖다 뿌리는 거, 뿌려가지고 죽이는 속도랑 불을 다 끄고 태양의 빛도 없이 그냥 어둠을 갖다 죽이는 속도와는 확연히 다르겠죠. 알겠죠? 그런 차이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고. 여기서 처음에 저번 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오늘도 설명한 게 동일한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언급을 해줘. 알겠죠? 월지에 대한 기준점을 알아야 돼. 월지에 대한 기준점을 모르면 아까 자수자부 이유서창지미에서 적당한 물이 도우면 좋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춘초 불의수성 음농 죽군 손지구에서는 왜 음기가 짙으면 물이 과하면 물이 왕성하면 왜 목이 상하냐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잖아. 분명히 씨발 수생목은 좋다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중심점과 해결의 방도는 뭐냐? 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월지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하고 이거는 어차피 아직은 설명 제대로 안 했지만 뭐 저번 주에도 하긴 했지만 이 뭐 인월이 되든 묘월이 되든 태어난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화를 보고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병화를 보고 얘네들이 성장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그냥 인월이나 한기가 젖어 있는 계절에 인목 자체가 자수에 절어져 있어서 뿌리가 이미 상해버리면 이미 죽어버린 나무와 같잖아. 그죠?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과하게 머금고 있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병화를 보더라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이제 육신적인 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구도로 놓였다라고 하면 이게 뭐 자수 자체가 근묘하실상 뭐 연지나 월지나 뭐 월지는 될 수가 없지. 봄에 태어났으니까 뭐 연지나 아니면 뭐 일지나 시지나 어떻게 놓여 있는지 요게 생물학적인지 사회성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근묘하실상 15세 이전이라고 그러면 어린 15세 이전이라고 하면 문서가 될 수는 없잖아. 깐난애기들. 엄마로 눈했을 때는 식상. 목 입장에서 변하는 식상이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나 뭐가 하려고 할 때 내 학벌이나 내 엄마가 반드시 걸리고 부담이 되는 거를 느끼게 돼요. 왜? 나는 인월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 병화 보고 씨발 성장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얘야 이거 태양 보고 이렇게 성장하려 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니미를 뿌리가 썩어버렸네. 뿌리가. 그러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동시에 이 자수에 대한 원망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똥을 누러 갈 거야. 똥을 누러 갈 건데 누러 가려는 의사가 있어. 이 병화를 보고 성장하려는 뭔가 가서 화장실 가려는 의사가 있어. 근데 당연히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이 자수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를 만들 수 없게 하는 이런 것들. 애초에 이 병화가 없다고 하면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죠. 그러니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상대적인 것도 좀 따져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 자수에 실질적인 하염없이 차가운 물이 아니라 해수, 어둠, 임수에 해당되는 어둠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병화가 뜨면 태양의 빛은 어둠을 자연스럽게 밀어낼 수는 있으니 흔히 말해서 이제 병학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병이 있는 와중에 약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이렇게 상호관계를 좀 따져야 되는 경우는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반드시 적고 들어가야 돼. 적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습득을 하고 책을 덮고 들어가야 된다고. 기본 개념 자체를. 알겠죠? 이 고서에서도 우리 같은 진짜 빡대가리 때문에 다시 언급해주고 다시 얘기해주고 다시 언급해주고 이러잖아. 근데 이거를 다시 똑같은 말 하지만 월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이런 실수적인 그런 거를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자잖아, 좀 아무래도. 그죠? 한자에는 많은 의미나 뜻이나 생각을 좀 하라고 의미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한글이 아니라고.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 의미로만 그냥 읽는다 그러면 수생목이 좋다고 그러는데 수생목이 왜 갑자기 또 안 좋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오늘 하다가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목이 성장하는데 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개념 자체나 뭐 이런 것도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들어가긴 할 거지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자수자부 이유서창 지미 춘초 불이수성 음농 즉군 손 지고 요 뜻 어려울 거 없어. 전혀 어려울 거 없어. 아까 설명 다 한 것처럼. 알겠죠? 요 기본 개념을 들고 들어가야 돼. 일단 봄에 가장 중요한 이 가불목 입장에서 뭐냐면 병화를 보고 얇은 토를 본과 동시에 병화를 보고 만물의 겨울을 한기권을 지나고 이 만물에 있는 수분기와 땅 속에 있는 이런 수분과 양분기로 인해서 병화를 보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성장을 해야 될 때 이제 추후에도 하겠지만 금이 과해가지고 목을 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기가 너무 과해서 목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거나 하면 반드시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 이 나무의 삶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태양이라는 병화를 보지 않으면 이 가불목 입장에서는 성장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장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또한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재미없고 그냥 굽어 살긴 하겠지만 고통이 있지가 않아. 왜? 애초에 죽어가고 있는 애가
살려는 의지를 가지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고통이 시작돼요. 또한 내가 성장을 하고자 하려 할 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야? 뭔가 내가 나아지면서 뭔가 발전을 해가는데 혹은 뭔가를 읽어내가는데 항상 걸리는 거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심지어 그래. 이 가불목 입장에서도 봄에 태양이라는 걸 보고 성장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비가 쏟아지거나 뿌리가 물로 인해서 상해버리거나 어둠이 짙거나 하면 그거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통적인 근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사도 동일해. 이 오행의 체계라는 생각체와의 이런 돌아가는 애들의 체계나 인간사의 체계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 글자 천간에 있는 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개수. 얘네들이 단순하게 멈춰있는, 시간적이게 글이라고 해서 멈춰있는 애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유동적이게. 그냥 얘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의 그냥 무기물의 형태밖에 안 돼요. 무기물의 형태라는 거는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 동일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시간적인 계절에 대입을 해서 1월에, 2월에, 3월에, 4월에, 5월에, 6월에 그 모습은 다양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멈춰있는 단순한 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명리학을 하면서 이런 식간에 대비를 해서 얘네들을 이해를 하는 학문이란 말이야. 음양오행의 기초에 얘네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음양오행, 무국에서 일정한 빛이 발생함과 동시에 무국, 태극이 음양이 상대적인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일원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런 생태계 자체들을 얘네들을 항상 살아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쉬워.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봄의 목을 얘기하고 있죠. 인월에 태어난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는 입장이 돼봐. 일단 태어나면 춥단 말이야. 그잖아. 추워. 근데 나는 또 성장을 해야 돼. 가불목 입장에서는. 성장을 왜 해야 되냐? 농사기법을 정말 단순히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지. 봄에 태어난 요 가불목 입장에서는 병화의 빛을, 태양의 빛을 보고 성장을 하긴 하지만 이 정화를 보게 될 경우에는 내가 태워줘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인간사의 자연에 존재하는 이 나무나 잡초류는 절대로 이 태양을 태울 수가 없어요. 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이 불이라는 개념은 산소가 있어야 타는 거 알죠? 근데 우주는 진공의 상태잖아. 산소도 없는 진공의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가불목이 인간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가불목 가지고 이 태양을 태울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하니 목생화 자체도 안 돼. 또한 이 정화 자체를 봄에 봐버리면 얘로 인해서 가불목은 성장하지만 성장을 하려는 계절에 정화를 봐버리면 내가 성장을 내려놓게 됨과 동시에 희생을 강요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여명이라는 기준의 이 병화 자체는 식상에 해당되긴 하지만 자식을 낳고 혹은 일을 하고 할 때 이 병화의 느낌의 자식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손이 많이 안 가. 당연히 애 떼고 똥을 좀 갈고 이런 건 있어야겠지. 당연히 인간사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정화의 자식을 키우는 것에 비해서는 손이 많이 안 가요. 하고 희생도 없어. 이 자식이라는 걸 키울수록 알아서 해요. 농담이 아니라 두세 살 버릇만 떼기 시작하면서 라면도 혼자서 끓여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화들은 손이 많이 간다. 왜? 목이 화를 태워야 되니까. 목생화는 맞아. 근데 목생화라는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생을 받는 거는 도대체 누굴까? 생을 받는 거는? 누가 생을 받아? 목생화가. 목생화는 좋다 그래. 생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죠? 근데 목생화는 누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얘는 좋은 게 아니라고. 목생화가 어떻게 돼? 나무를 불로 갖다 떼우니 아직 봄에 성장하는 이 목이 나무의 형태나 이런 형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비실비실해요. 하고
한기에 노출되어 있으니 젖어 있다고 수분기에. 수분기에 젖어 있는 나무로는 이 정화를 제대로 태울 수도 없고. 하고 태운다고 할지언정 얘는 성장해야 되는 계절인데 아직은 희생해야 되는 계절이 아니잖아. 희생을 해야 되는 계절이. 그죠?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는 계절에 희생을 하는 거는 고통이에요. 인간도 그래. 이 오행의 세계도 그래. 내가 태어나고 성장할 때는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죽어갈 때는 죽어가는 게 아름다운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런 체계 자체나 다양성을 좀 가지면서 접근을 하고 항상 얘네들의 입장이 돼야 돼. 얘네들의 입장이. 얘네들의 입장이. 그 다음에 얘의 입장이 항상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얘네들을 쳐다봐서는 안 돼. 얘네들이 되라고. 알겠죠? 얘네들 입장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그래. 뭐냐. 사주팔자를 볼 때는 우리가 몰라. 이 명조에 막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생렬, 월, 일에 구성되어 있는 사주팔자. 4개의 기둥으로 조성되어 있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상대를 할 때는 이 사람을 우리가 삼자의 입장으로 봐도 되겠지만 이 사주팔자, 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상담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얘네들의 입장이 돼야 돼요. 내가 봄에 태어난 간목이면, 병화면, 무토면, 경금이면, 임수면, 을목이면, 정화면, 기토면, 신금이면, 개수면 그 놓여진 입장과 처지는 상황이 다 틀리다고. 알겠죠? 아니 이 오행의 세계는 물론 이제 월제 개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네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빨라. 그냥 생각을 하라고. 내가 그냥 봄에 나라고 생각을 해. 얘네들을 나라고 생각을 하라고. 나라고. 내가 이 계절에 태어나면 봄에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반기고 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 금을 당연히 반기지는 않을 거고 또한 성장을 하려고 할 때는 토가 양분이 있어야 되고 잘 녹여져 있어야 돼. 딱딱하게 얼어있으면 안 되고 또한 두꺼운 토를 반기지도 않는단 말이야. 봄에 태어난 가불목 입장에서 무토를 띄워놓은 명조들은 일단 부친의 상태, 재성으로 들어가. 부친의 상태가 부친이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떠나서 부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은 조건을 짤 수가 없어. 내가 무조건 부담이 되거든. 부담이. 근데 이 두꺼운 무토를 봤을 때는 뭐 추후할 거겠지만 그냥 이렇게 눌려있으면 돼. 땅속에 눌려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눌려있으면 돼. 근데 눌려있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충돌을 안 한다고. 두꺼운 무토라. 눌려있으면 되는데 언뜻 이 와중에 병화가 태양이 떠가지고 아우 용자여 일어나시오. 내가 태양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일어나시오. 그러면 내가 일어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토가 두꺼우면 이게 뚫리지가 않아. 땅이. 그때부터 이 무토와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걸 얘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글자라고 생각하지 마. 글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얘네들은 반드시 생장소멸의 법칙에 인간과 다를 게 없어. 인간도 태어나서 죽고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지고 뭣도 얘네들도 다 동일해요. 단순히 글자로만 존재하는 애들이면 아픔도 고통도 없어. 아니 유기물적이게 단순히 무기물적인 걸로 바라보지 말고 유기물적인 걸로 시간적인 흐름으로 이 식간 자체들도 인간처럼 살다 보면 에너지가 빨리고 혹은 에너지도 없고 행복하고 웃고 슬프고 기분 좋고 씨발 족발도 할 수도 있는 게 얘네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명리 공부라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이랑 친해져야 돼. 알겠죠? 얘네들이랑. 단순한 글자로 접근하지 마. 알겠죠? 생명이 없고 단순한 모의 글자나 사물에는 사람이 결국에는 애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 어떤 것이든. 그죠? 근데 살아있는 생물이고 뭔가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명리학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면서 공부의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 항상 같은 말 하지만 얘네들의 입장이 되어보자고 앞으로. 얘네들이. 봄에 태어난 간목은 어떨 것이며 여름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고 가을에 태어난 간목 또한 어떨 것이며 겨울에 태어난 간목 또한 어떨 것이며 인월이든 묘월이든 진월이든 사월이든 5월이든 미월이든 따라락 해서 그런 놓여진 입장과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바라보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좋을지 그런 거를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요 설명. 궁통이나 난간방 세계에서도 많이 언급이 돼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하고 이 명리 이 공통책은 원저가 있고 잘 내려왔다 하긴 하지만 이게 서점이나 이렇게 가면 역해도 많이 이렇게 편차가 돼 있고 지 입맛대로 좀 바꾸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고의 그 당시에 이거를 만들었던 그 작자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옛날 것이잖아. 옛날에 태어난 그 부기에 결정되는 요소와 현대사회에서 결정되는 부기의 요소는 틀려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랬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자는 무조건 남자 따라 인생을 살았다. 그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들도 일을 할 수 있어. 능력도 갖추고. 불과 조금만 윗세대 한 30년, 40년 윗세대만 따지면 그 당시에 여자들을 뭔 공부시키냐 뭐하냐 이런 집이 대부분이, 아닌 집도 있겠지. 근데 그런 집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시대가 이제는 바뀌었어.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은 여자들의 인생에서, 역사의 인생에 있어서 여자에게 돈이라는 거는 재성이 아니야. 뭐야? 남편이었잖아. 그잖아. 그죠? 왜? 남편한테 돈 나오고 뭐하고 이랬으니까. 그죠? 하고, 직장인이 꾸준하게 돈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성도 물론 받쳐줘야겠지. 근데 직장인이 꾸준하게 돈 벌려면 안 잘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관해치 정도 돼 있고. 식상을 써도 사업을 열심히 내가 노동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고. 인성, 문서, 한국 사회라는 게 거의 90 몇 프로, 80 몇 프로들이 다 부동산으로 무자된 케이스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죠? 실질적으로 인간이 바라보는 요 재성이라는 돈의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도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또한 무한 경쟁 사회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해, 뭐를 해. 근데 내가 비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수능도 뭐 중간고사나 뭐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말이면 아무튼 학교에서는 제일 그냥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근데 수능을 가는데 납방하는 애들이 있거든. 왜? 경쟁 구도에서 밀리는 애들. 농담이 아니라 저 삼성 같은 데도 서울대 애들이 막 저희 물론 이제 뭐 3대라고 하긴 하지만 서영고 학벌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도 경쟁 구도에서 밀려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해봐야 남을 제끼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병신되는 게 무한 경쟁 사회의 당연한 근본이에요. 근본.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나고 멋져도 경쟁 구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병신되는 게 현대사회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사주를 하려거든 인간사를 이해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 단지 그거를 깨우치고 살지 못할 뿐이지. 대체적이게 장녀, 뭐 예를 들어 장남, 맏며느리 사주들은 내가 만나는 남자들이 거진 다 장남 노릇하는 애들이야. 둘째여도 장남을 노릇하는 애들이 있어. 둘째가 장남 노릇한다는 건 뭐야? 형이 병신 같다라는 거야, 형이. 뭔 말인지 알죠? 장남에 준하는 애들을 반드시 만나고 있어요. 하고 안 만나는 경우는 있어. 근데 내 팔자는 내가 여자로서 장남을 만나야 되는 팔자인데 장남이 얘가 장남 노릇을 안 하거나 장남이 아니야. 얘랑 절대 때려 죽여도 결혼이 안 돼. 하고 금방 잊어먹어. 알겠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시선이나 시야를 좀 다양하게 들고 있어야 돼. 당연한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사주는 어렵게 할 게 아니야.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게 하니까 문제야. 어렵게 하니까. 하고 얘네들은 요 식가는 뭐다? 글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야. 얘네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뭐하고 해야 돼. 나한테는 좀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니 씨발 뭔 글자인데 얘네들을 사랑하고 뭐하고 생동감을 넣냐라고. 근데 우리는 명리 공부하려면 그 누구보다 얘네들을 사랑하면 돼. 그런 말이 있거든. 육식갑자를 10,000번씩 쓰다 보면 뭔가 깨우치는 게 있어. 또한 농담이 아니라 이게 나도 그거는 좀 모르겠거든요. 모르겠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육식갑자랑 친해지고 뭐 글을 좀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깨우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의 명을 그냥 적잖아. 근데 나도 무의식적이게 적는 거에 있어서 얘네들의 높이나 순서로 인해서 부모 때 어땠는지 뭐 했는지 이게 나와.
이거는 내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뭐 신기도 없어. 나는 무조건 나는 철학적인, 그냥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게 신기한 게 얘네들이 암시를 주는 게 있어. 깨우쳐 주는 게 있고. 왠지 나도 모르겠어. 왠지. 내가 좀 특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학생들한테도 좀 이걸 시켜보고 하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우리는 명리를 하기 이전에 얘네들하고 친해져야 돼. 어떻게 친해져야 되냐? 인간은 사람과 친해지려면 다 필요 없어. 어떻게 친해져? 인간은 사람과 친해질 때. 그 상대방과 대화라기보다는 공감 능력. 얘가 뭐 지랄나면, 그랬어, 뭐 했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뭐 했겠네. 이러면서 친해지는 게 인간사란 말이야. 그러니 얘네들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 단순히 얘네들의 입장이 돼서 슬픔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하면 얘네들이 다 알게 모르게 주는 게 있다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오늘 뭐 술 처먹고 왔어요, 뭐 술 드시고 왔어요, 뭐 이런 소리 하긴 하는데 단순한 글자로 접근을 하지 말자고. 단순한 글자로 접근하면 우리는 항상 중요한 그 시선을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인간은 그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수생목의 개념은 맞지만 이 수라는 개념 자체가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생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단순히 수생목을 하니까 수가 자신을 희생해서 목을 적셔주니 당연히 뭔가 좋아 보이죠. 그죠? 적셔주니까. 근데 이런 간목의 상황이 어떤 계절인지 알게 되면 아까 봄에 태어난 이 목 입장에서는 수기를 극히 꺼려 한다라는 걸 또 어느 정도 알잖아. 요 입장에서 이 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뭐냐? 엄마 때문에 병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많아. 엄마가 미친년이고 정신 나간 년이라 그런 여자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자식 새끼도 어떻게 돼? 병신 된다고. 내가 내 아빠를 팼어. 그냥 그걸 때리고 있단 말이야. 팼어. 근데 이 패는 게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야, 저 호러놈의 새끼 아무리 그래도 아이비를 저렇게 패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화야.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랬던 일인데 그 아비가 내 사업처에 운영을 못하게 회사 앞에다가 차 들이막고 돈 달라고 맨날 도박하면서 우리 아빠가 그 아비가 실제 내 아빠라는 게 아니야. 그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를 팼어 하고 엄마를 자살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돈 안 준다고 또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마음 이용해 먹으려고 또 농약 처먹을 때도 막 다 들이먹으면 되는데 들 처먹었고 괜히 챙겨주게 해주고 애들 보험비 다 빼가고 내 거 다 빼가고 심지어 힘들어서 애들로 인해서 나라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돈 또한 빼갔어. 그거를 알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거는 패 죽일 게 아니라 저거는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야. 알겠죠? 단순히 얘네들이 보여지는 생극의 재화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그 기적인 게 반드시 존재해요. 세적인 것보다는. 그런 인간사적인 거를 알아야 돼. 하고 대한민국 아줌마들한테 야 씨발 아줌마 남편복 없네 이러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남편복이 되는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 남편복이 되는. 근데 이거는 입장과 상황마다 달라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남편복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돈 잘 벌고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고 애 잘 보는 남편이잖아. 그죠? 근데 이런 남편이 얼마나 있을까? 대한민국에. 그런 남편을 가지고 사는 아줌마들이. 내 경험상으로는 거의 한 9%, 8%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 90%나 91% 정도, 20% 정도 여자들한테, 대한민국 아줌마들한테 야, 너 남편복이 없네 라고 하면 왜요? 저희 남편이 왜 남편복이 없어요? 제가 왜요? 저희 남편 착한데? 저희 남편 그래 쓰레기 돼서 잘 벌어요. 저희 남편이 밥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남편이 무능해도 쓰레기만 잘 버려도 양말만 제대로만 벗어놔도 남편복이 있다고 하는 게 여자들이야. 그리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건 뭐냐면 왜 남편 복이 없는지, 어떤 식으로 남편 복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질량 보전에 육친을 할 때도 질량 보전에 의거해서 괜히 육친을 현대적으로 사회적인 생물학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아줌마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 야, 네 남편 사회적으로는 아주 무능한데 니한테는 참 진짜 좋은 남편이다.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 남편이 사회적으로 돈은 잘 버는데 아내라는 내 입장은 개무시해. 근데 내 애새끼들한테는 잘해. 이런 것도 참 남편 복이 있다고 하기도 그러고 없다고 하기도 그러고 애매모호하잖아. 인간은 자기의 입장과 바라보는 시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입장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남편이 사회적으로는 참 능력이 좋은데 엄내 인내로 끝내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너한테는 참 별로인 생물학적으로 별로인 남편이다. 아내로 너무 무시한다. 야, 근데 뭐 애들은 잘 챙기잖아. 애들은 이뻐하네 라고. 그러니 애들이 너도 무시하고 하니 너는 좀 외롭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생물학적인 거, 사회적인 측면으로 괜히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이 없는지, 왜? 남들 앞에서는 팔짱 끼고 다니고, 막, 밖에서는 막 모임 다니면서 팔짱 끼고 다니고, 뽀뽀하고, 연병천병하는 부부들 중에서도 집만 가면 그냥 남이야. 이런 집이 많아. 그런 집도. 실질적으로도 옛날에 상담하면서 아줌마 2명이 왔는데 내가 팔자 보자마자 그랬거든. 야, 너 남편한테 맞고 살겠네. 라고 내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제 친구 남편하고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 좀 못 보내. 막 이러더라고. 그럼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길래 내가 왜 왔나 했더니 뻔하지. 선생님 사실은 제가 남편과 자, 남편한테 좀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이혼 안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남한테 보여지는 그 시선과 내가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과는 틀려요. 남자나 여자나 같겠지만 남들한테는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삶이잖아. 그죠? 여자들의 현대적인 여자들의 가장 중요한 거, 옛날 여자들도 그랬지만 결혼할 때 능력이 없어서 창피해서 뭔가 시선을 쓰려고 뭐 하려고 남들한테 뭔가 꿀리고 싶지 않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하고 좀 거짓말도 하면서 그잖아. 그죠? 그런 게 인간의 삶처럼 이 오행의 체계 자체에서도 그게 다 들어있어요. 다. 남명 기준하에 목일간이라고 하면 금이 당연히 관성은 되겠지. 그리고 와이프가 아내는 토가 되고 그죠. 이 목 입장에서는 이 금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어. 관계는. 근데 목 입장에서 이 토와의 관계는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야. 나는 자식과의 관계는 좋은데 와이프와 관계는 안 좋아. 근데 이 와이프는 이 토 입장에서는 금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거든. 아니 와이프가 애들한테는 잘해. 근데 금 입장에서는 이 토가 또 반기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러면 인간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심오해지기 시작하거든. 사회적인 측면이나 생물학적인 측면이나. 또한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잘날 수는 있어. 뭐 의사래. 잘났어. 내 자식이 의사야. 뭐 치과 의사가 되든 뭔 의사가 되는데. 그럼 참 자식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웃긴 게 그거다. 자식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의사가 됐는데 미국 간지 30년 일해버리면 그거는 어찌 설명해야 될까? 그잖아. 인간사라는 게 그래. 인간사라는 게.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난 아들을 두든 딸을 두든 나를 내가 늙어서 힘이 빠질 때 보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늙고 힘이 빠질 때 내가 의지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식 복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줌마들 대부분 그래. 축구만 조금만 잘해도 어디 막 메이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축구 선수 시키려고 그러고 뭐 저기 막 피아노 다니면 피아노 뭐 신동이라 그러고 그런 게 삶이라고. 그런 게 인간사적인 거. 뭔 말인지 알죠? 아이가 공부는 잘할 수는 있어. 잘할 수 있는데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알아요? 가장 더러운 게? 예체능 간 거. 예체능을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잘된 분들이 있고 예체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돈이 들어가는 대비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체능 나와서 할 게 없어 별로. 음대 나와가지고 해봐야 뭐 동네 뭐 학원 그런 데나 차릴까?
잘 되면 뭐 해외 가가지고 어디 소속돼서 하고 애가 공부를 아예 못하면 안 시키면 돼. 공부를 아예 잘하면 그냥 시키면 돼. 근데 이거 있잖아. 이도저도 아닌 점수. 조금만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안 시키자니 애매해 또. 그지? 요런 애들이 돈을 가장 많이 빨아먹는다고. 애매모호하게. 그죠? 이도저도 아닌 자식이 가장 골 아픈 거야, 원래. 원래 1등과 꼴등은 똑같은 미친놈들이에요, 원래. 그 중간에 애매모호한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 중간만 살자라고 하긴 하지만, 중간을만 사는 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애매모호한 게 진짜 힘들어. 사업하다가, 나 진짜 이거 망할 것 같네. 망하겠네. 이러면 그냥 접으면 돼,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기세를 뚫고 나가면 되고. 근데 이거를, 씨발 접자니. 하자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요때 나한테 상담을 많이 와. 사람들이 원래. 이도저도 아닐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다양한 그런 입장인가 상황과 그런 것도 봐야 돼요. 알겠죠?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는 어찌 보면 편안하게는 살지만 가족한테는 조금 무신경한 거잖아. 어찌 보면 무책임인가. 뭐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제 자식 다 키우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상황과 입장마다 달라요. 알겠죠? 입장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알겠죠?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도 좀 갖춰가야 돼.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현대적인 것보다는 이제 수업 실제 강의에서도 수업 외적으로 이렇게 이런 잡다한 소리를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 인간사를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돼. 물론 내가 세상을 다 살아보고 뭐하고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정말 많은 일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여러 가지 입장에도 놓여봤고 하고 나의 이런 지식이라는 거는 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상담을 거쳐간 그 개개인의 사연과 상황과 입장의 그 총합적인 인간사라는 그 어디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없는 그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연을 나는 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 그렇다라는 거는 뭐냐?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사적인 것도 당연히 좀 봐줘야 돼. 그런 거 있잖아. 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 관심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 뭐 한참 뭐 붐 일어날 때 요새는 좀 드라지긴 하지만, 공무원도 지방직이냐, 뭐 국가직이냐 이런 차이도 있고, 지방직에서도 같은 구급이어도 9급에 따른 그 급이 또 달라요, 좀. 같은 9급이어도. 똑같은 행정이나 이런 구급공무원 같은 경우도 어떤 행정에 있냐에 따라서 급도 달라. 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은 삼성은 맞긴 하지만 삼성에서 물론 견디고 유능한 애들도 많긴 하겠지. 근데 공사 다니는 애들이 나을까? 삼성 다니는 애들이 나을까? 요새 뭐 옛날에 그런 말 있거든. 임원들 뭐 파리 목숨이라고 그런 말. 근데 요즘 젊은 직장인들도 파리 목숨이 하고 시대가 취업도 잘 안 되는 시대잖아. 그죠? 직장 보기 좋다라는 건 옛날에 무조건 네임류 이런 걸로 들어갔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근데 취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반박을 가진 사람들은 두 명밖에 없어. 두 그룹밖에. 방구석에서 맨날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 새끼와 평생에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고 있는 이런 새끼들. 근데 문제는 뭐냐? 평생의 직장을 30년, 40년 다녀서 정년하고 나와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인간의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죠? 요새 아무리 정년을 오래 한다고 하면 65세 정도 되잖아. 60세, 65세. 나와서도 일해야 돼. 그 나이 때. 근데 나와서도 취업이 안 돼. 평생 30년, 4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머물고 왜 취업이 안 되냐고 이해 못 했던 애들도 막상 취업 전선에 나가면 60, 70대 애들도 취업이 안 돼. 50대들도 안 돼. 쉽게 잘. 하고 어린 애들이 뭐가 있니 뭐 회사를 옮기니 뭐하니 이러잖아. 오히려 50대들이나 40대들이 가정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를 옮길 때 연봉이 안 맞으면 그냥 때려쳐버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것도 있고 뭐 나이차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긴 하지만 옛날에는 결국에 이제 네임류나 이런 걸로 직장 보기 좋다고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취업만 잘 돼도
취업만 잘 돼도 직장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아들, 딸 가진 이런 사람들, 이제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저희 아들, 딸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더니 애가 뭐 좋은 기업은 들어갔어요. 혹은 취업은 잘 돼요. 희한하게. 근데 학벌 좋은 자녀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 아들 저희 한 고대 정도 나왔는데 애가 취업이 안 돼요. 애가 맨날 PC방에서 알바나 해.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죠? 하고 실질적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학벌, 혈연, 지연 뭐 그런 거 이제 뭐 흡연 뭐 이런 말까지 나오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업무만 본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견딘다고 하잖아.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정치질 해야 돼, 정치 싸움. 농담이 아니라 회사에서 바보같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잘리면 끝이야. 권력이 있는 사람이랑, 우리나라가 참 웃긴 게 그래요. 성과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긴 하지만 그 성과제, 각 지사마다, 각 지에 지사를 두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들도 그 지사를 담당하는 대빵이나 관리자 이런 뭐 재경팀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관리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일을 추라 하는 것보다 일 끝나고 좀 권력자한테 가가지고 술 한잔 먹어서 사바사바 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승진이 잘 돼. 오래 견디고. 어찌 보면. 이런 사회적인 측면도 좀 알아야 되고, 물론 이제 체계가 확실히 있는 뭐 카카오나 뭐 카카오도 근데 IT라 좀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대기업 이런 막 삼성 이런데 하고 실질적인 삼성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현대 다니는 애들이 좋아. 뭐 노조도 있고 돈에 처먹기도 좋고 좀 꿀 빠는 이런 직군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런 자잘한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고 하고 사주, 좋은 사주라는 거는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전호등, 고효율. 내가 여자들이 뭔 일을 하냐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어디 여자가 운전하고 있냐 집에서 밥이나 하지. 그게 좀 억양이 그래서 그러지만 그거 좋은 거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좋으나 싫으나 강제적으로 전업주부를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여자들이 생활전선에 남자들의 요즘으로 따지면 뭐랄까 한 60대 70대 되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한 집 건너서 전업주부 하는 집들이 좀 많았거든. 물론 일하는 여자들도 많았지만. 근데 막상 생계전선에 나오면서 여자들이 사실 남자들이 좀 문제긴 해. 그거는. 여자들이 바깥일 한다고 애새끼들 안 보고 집안일 안 하고 남편 안 보살피고 안 이런다고. 안 이런다고가 아니라 다 한다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일하고 집 와서도 일하고 잘 때까지 일하고 일찍 나가서 일하고 여자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대놓고 보자고. 바깥일 하고 오면 집안일 여자애들에 비해 별로 안 하잖아. 요즘이야 뭐 쓰레기 버린다 뭐 한다 하지만 솔직히 한다고는 다 하지. 근데 그거 얼마나 하겠어 그잖아.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야. 여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여자 엄마들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 애들은 좀 엄마가 봐야 된다고. 내가 남편이 무능해서 내가 밖에서도 일하고 집 와서 애들 챙기고 밥이라도 빠빠박 하면서 애들 집 와서 막 정신없이 막 밥하고 뭐 해주고 반찬 해놓고 놓고 가는데도 애들도 잘 안 먹고 일하고 있는데도 밥이라 먹으라 뭐 해라 하는데 애새끼가 크면서 좀 사춘기 오고 이러면 엄마는 뭐 하면서 저 하면서 뭐 나 보살피지도 않고 뭐 이러는 게 여자의 삶이라고. 열심히 죽어라 살아도 별로 얻는 게 여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업주부 하는 게 좋아. 물론 이제 팔자마다 이제 가능한 구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요즘 시대가 달라져서 나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뭐 생선 하나 팔아가지고 막 8남매 막 9남매 먹이고 살려고 이랬어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배쫄라 살긴 살아야겠지. 근데 요새는 진짜 생선 팔아가지고 내 하나 목숨도 건사 못해.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봐야 되고. 그래서 나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자들이 한국 사회가 그전까지 남자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자들도 이제 억눌려 있었던 것도 답답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물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죠.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어.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여자들이 남편복이 떨어지는 그 통계 학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엄청 많이 떨어져. 책임감도 강하고. 남자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는 대단해 보여. 당연해 보이고. 대단도 안 해 보여. 근데 여자가 먹고 살고 저하고 뭐하고 저하고 하면 힘들다고.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여자들이 승진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남자들에 비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잖아. 어디 회사에 남자가 과장이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여자가 과장이다 그러면 와 이러거든. 그 자리까지 가면서 별의별 여자라는 그 성추행적인 발언인가 무시와 발언권 나가면서 남자들한테도 동기들한테 다 밀리면서 얼마나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뼈와 살을 갈구면서 피토를 하면서 올라간 자리겠냐고. 남자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랑 여자랑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랑 틀려요, 실질적으로. 물론 뭐 여자들이 뭐 그래야 뭐 저하니 뭐 뺑기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뭐 따지면 끝도 없는 거고. 아무튼 이런 자잘한 얘기는 그냥 잡다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게 인간사적으로는 당연한 진리예요, 진리. 뭔 말인지 알죠? 하고 그런 거 흔히 말해서 세상을 안 좋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안 좋게 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진솔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그래서 사실 명리학자도 이 명리의 수준에 올라가려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좀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왜냐면 사람이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거든.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명리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놓이든 뭐하든 간에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막히긴 하겠지만 못 살고 이러면 힘들다고 그러면 그래도 마음의 여유권이나 이런 게 좀 놓이긴 할 거예요. 이 명리라는 거는 나를 아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이치나 이런 당연한 삶의 이치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치. 원래 인간이라는 건 나의 스스로도 몰라. 내가 만났던 남자들의 공통된 점의 그 점도 모르고 내가 흔히 말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 야, 네 연애하면서 기억이 남고 이런 애들 다 장남이었네 이러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 그랬었네요 막 이지를 하거든. 그지를. 아니면 뭐 만나는 남자들이 좀 기억에 남는 애들이 형제 수가 한 요 정도 됐을 거다 그러면 아 그랬었네요 하면서 나이 차이가 뭐 한두 살 연년생들이 없는 거의 한 3, 4살 차이 나는 뭐 오빠가 되든 동생이 되든 이런 애들이었을 거다 그러면 아 그렇네요 또 이러고 뭐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팔자라는 거는 인간에 있어서 바코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의 이 잡다한 얘기도 어디까지 자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다 안 자르고 필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이제 일정 끝났고 이제 카페에다 글 쓸지 말지 고민했는데 소주 한잔 하러 가야 돼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되기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건데 크리스마스 때 지금 뭐 눈도 많이 오고 막 이런다니까 조심들 하시고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뭐 각자의 입장에 있어서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음양의 체계처럼 식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얘네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존중하고 불행하더라도 그냥 시간 좀 내서 나의 시간을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연말을 좀 보내보도록 하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아무튼 다들 이제 다음 주에 또 보자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